아름다움을 찾아주는 연세회피성형외과원장 이건창입니다. 수술이나 시술을 하고 나면 그에 따른 회복기가 따르게 되는데요. 남들에 비해 유독 붓기나 멍이 많다거나 내가 생각했던 효과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수술이 잘못된 거 아닌가 뭔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요즘 관심도와 인기가 많은 수술들과 부작용,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시는 회복 기간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족 수술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보형물의 이동과 원숭이상, 뼈 침식 등이 있습니다. 입 주변은 많은 표정근과 입술 근육이 있고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만을 박리해 제대로 넣지 않으면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 보형물이 이동할 수 있는데요. 보형물이 이동하게 되면 안면 비대칭이나 팔자주름이 오히려 도드라져 보이거나 원숭이상, 들린 코로 보일 수 있습니다. 뼈 침식은 보형물의 지속적이고 강한 압박으로 인해 뼈 표면이 흡수되어 침식되는 현상인데요. 뼈 침식의 원인으로는 뼈의 굴곡에 맞지 않는 보형물을 사용하거나 보형물의 과다한 두께나 경도, 그로 인해 생기는 압력입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환자의 뼈의 굴곡과 꺼짐에 알맞은 모양과 두께의 보형물을 제대로 된 공간에 넣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입안 절개를 통해 보형물의 공간만을 정확히 박리한 뒤 뼈의 윤곽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고 개인의 뼈의 굴곡에 맞춰 조각하여 넣기 때문에 보형물이 움직일 가능성이나 뼈 침식의 우려가 없습니다. 수술 후 초반에는 인중 쪽의 붓기로 인해 코가 들려 보이거나 원숭이상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이는 일시적인 붓기와 흉살로 인한 현상이고 회복 단계를 거쳐 차츰 보형물이 자리 잡혀가며 완화되게 됩니다. 수술 전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제대로 된 수술을 진행한다면 그런 부작용의 여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사의 의견을 뒤로 한 채 팔자주름이 깊은 것 같다고 무리한 높이의 보형물을 요구하거나 티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무턱대고 낮은 보형물을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성형수술은 자기의 만족도를 위한 수술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소견이 다르더라도 환자가 계속적으로 요구한다면 의사들도 어느 정도 환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수술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전문의의 입장에서 환자의 니드를 반영해 그의 적절한 보형물을 판단해 넣는 것이 제일 만족도도 높고 이상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업리프팅은 절개를 통해 유지인대를 잘라주고 스마스층을 당겨서 새로운 위치에 유착시킨 후 여분의 피부는 잘라내는 절개 리프팅인데요. 보통 수술 당일과 일주일까지는 피부가 당겨 올라간 것이 직접적으로 보이지만 수술 후 3에서 4주차부터는 피부 박리가 넓기 때문에 박리된 범위에 흉살이 생기고 붓기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얼굴이 무겁게 처지는 느낌과 수술 전으로 돌아간 듯한 변화들이 보이게 됩니다. 보통 이 시기에 수술 직후는 잘 올라갔었는데 왜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처진 건지, 제대로 리프팅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기는데요. 피부가 벌어졌다 다시 붙으려면 콜라겐 형성과 함께 흉살 생성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회복 과정이고 잔 붓기가 빠지고 상처 회복과 유착을 위해 단단해졌던 피부 조직이 풀어지면 리프팅된 얼굴 라인이 드러나면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피부가 제대로 유착이 될 수 있도록 과한 피부 자극이나 마사지는 피하고 절개선이 깨끗이 아물 수 있도록 병원의 안내에 따라 관리해 주시면 회복 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만족스럽고 예쁜 V라인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미간 차단술은 겉으로 보이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미간에는 신경이 많이 몰려있는 만큼 경험이 풍부한 의사로부터 시술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섬세한 신경 추적으로 문제가 되는 신경만을 타깃으로 시술한다면 전혀 부작용 없이 반영구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안티에이징 시술이지만 인상을 찌푸리는 신경만이 아닌 무분별한 신경 차단의 경우 시술 후 묘하게 흐트러진 어색한 얼굴로 보일 수 있고 이마가 내려앉아 보이거나 눈뜨기가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시술 부위가 눈썹뼈와 근접하고 쉽게 붓는 부위다 보니 초반 일주일 정도는 눈두덩이 붓기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책이나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장시간 사용하며 집중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미간을 찌푸리는 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미간에 차단시킨 근육이 다시 발달하거나 재발할 수 있습니다.
미간 쪽 신경과 근육이 발달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한 번에 무리하여 신경을 차단하면 아예 움직여지지 않는 근육 대신 보상 근육 작용으로 인해 지속적인 두통이 오거나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차, 3차로 나눠서 시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근육과 신경만을 타겟으로 인상 찌푸리는 근육의 쓰임을 줄여주며 점차 습관이 완화되면 추후에는 시술 없이도 반영구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10년 보증제로 얼굴의 변형이나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미간 주름이 완화되게끔 케어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더 아름다워지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에 기대하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자세하고 꼼꼼한 상담을 통해 예측 가능한 모습을 알려주고 최선을 다해 정확하게 수술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 환자는 현재의 불완전한 모습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의사를 믿고 회복 기간을 잘 보내야 서로가 만족하고 완벽한 수술 결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